스테이지 퍼포머. 밤에 이제 낮에는 화장할 일이 없다가 왜 밤에 뭐 외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녁 약속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때는 얘가 선크림 기능이 없기 때문에 SPF 지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발라주면 엄청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바르고 얘를 발라도 좋고요. 촉촉하기는 정말 촉촉한데 선지수가 없는 게 늘 아쉽죠. 약간의 피부 보정 기능이 있긴 한데 저에겐 택도 없죠. 감기약을 지금 안 먹거든요. 하루 끊었더니 역시 막 이렇게 좀 올라와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잡아 뜯었어요. 여기도 매력전. 나 무슨 향은 뭐 그냥 거슬리지 않는 향? 일부러 향을 넣지도 않고 좋아요. 오늘은 얘로 해야지. 에이지 리와인드. 확실히 코렉터를 안 하고 얘를 하면 가려지는 게 조금 덜하긴 한데 그렇게 너무 가리는데 다크서클만 막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거든요. 깨끗하게는 딱 표현해주니까. 그리고 짠! 슈에무라 거울. 너무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제 슈에무라 되게 자주 가는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포어 패셔널은 생략할게요. 제가 잠시 나갔다 들어올 거라서 굳이 바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언니가 되게 재밌어요. 약간 박하선 닮기도 했고 말투도 그렇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이 슈에무라 거울이 출시된 게 직원들이 막 본사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됐대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비밀. 어디 가서 막 소문내고 그러지 말아요. 몰랐는데 슈에무라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은품이 파우치만 나왔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엔 바비브라운에만 있다가 이제 다른 브랜드들을 좀 기웃기웃거리고 각 브랜드마다의 특징들을 좀 알게 되면서 슈에무라를 이렇게 기웃기웃거린 게 거의 초여름? 그 정도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고 보니 정말 계속 파우치만 받았어요. 망사 파우치, 까만 파우치, 뭐 지퍼 있고 브러쉬 넣는 파우치 쓰다가 집에 파우치 장사해도 되겠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거울이 이번에 나온 거죠. 요새 이런 거울이 좀 유행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매트하고 네모나게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멋있어. 이런 게 얼룩이 좀 잘 지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HD 파운데이션? 정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써요. 그리고 고민으로 파운데이션 고르는 거 엄청 막 고민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글을 올려주시는데 브랜드를 하나 정하세요. 바비면 바비, 메포면 메포. 웬만한 그 백화점 브랜드들은 써서 엄청나게 후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다들 너무 좋게 만들기 때문에 막 괜히 샀어 버려야 돼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엄청 고민해서 좋은 거를 사도 나중에 살 때에는 또 다른 브랜드를 기웃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하세요. 이번엔 어디를 사보겠어. 어릴 때 그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막 이제 브랜드에서 어디서 사는 거를 새로운 거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다 그런 실패의 비용을 들여야만 좋은 걸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겁이 좀 없어져요. 이 브러쉬도 적응해서 좋다? 그리고 제가 사연 얘기 좀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파운데이션 바르면서 조금 해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쓰셨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유블리 언니 무슨 유블리야 유블리는 유튜브 언니 저는 언니 메이크업 영상 보면서 언니께서 사연 보내주시면서 읽어주신다 하셔서 한번 용기 내어서 메일 보내려고 해요.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시고 계신 이름을 밝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김예지 언니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밝게 소개를 했지만 내용이 뭐냐면 원래 아기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대요. 근데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유치원 교사가 이제 봉급도 너무 적고 또 뭐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부모님도 조금 반대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힘드니까죠. 뭐 딴 거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이쪽으로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쪽도 뭐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줄이면 이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것까지 갑자기 Q&A 이런 것까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세상에 안 힘든 일 없어요. 어른들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하잖아요. 유치원 선생님,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저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래서 안 좋고 뭐 저는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 뭐 저라고 직업에 단점이 없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일이 특징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단점이 아니라 그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유치원 선생님의 특징? 박봉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룰 때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든다.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들을 대하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겠죠? 그게 그 일의 특징인 거예요. 사회복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 그게 그 일의 특징인 거예요. 장점을 찾으면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죠. 야, 이거 하지마. 힘들어. 그럼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거 하면 안 힘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만약에 하잖아요? 진짜 힘들다. 못 해먹겠다. 그만두고 다른 거 하면 되지. 젊은데. 또 때로는 힘들지만 이것보다 이만한 일도 못하겠느냐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끈질기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일이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부모님이 음악을 하면 내 자식은 음악 안 시킬 거야.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도 없고 힘들어. 전 안 그래요. 만약에 내 자식이 다시 음악을 하겠다. 해라! 엄마! 저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가 개척하는 길이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음악을 해서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다른 인문계를 나와도 먹고 살 길이 힘든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이공계를 나오면 조금 취직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취직이 잘 될 뿐이지 그쪽 일이 편하고 쉬울까요? 세상에 편한 일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임대사업이 진짜 쉽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먹고 살기 쉽다. 그거 안 쉽대요. 하는 말이 이제 세입자들이 돈을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아내려면 내가 악덕 그 건물주가 돼야만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고충. 그게 그래도 일하는 거보단 임대주가 낫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의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박봉인 사람들은 박봉인대로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없는 일은 없다. 그저 그게 특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로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일이 엄청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되게 기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유튜브를 조금 몇 개월 해보니까 유튜브의 세계에 대해서 약간은 알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이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마는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에요. HD 파우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서 맨날 애기들이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는 게 막 너무 짜증나 힘들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감수가 안 돼. 그게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짜증내고 그러는 게 힘이 들죠. 당연히 아무리 애기들을 좋아해도 있잖아요. 자꾸 그러면 짜증나요. 아무리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해도 애들이 자꾸 못 알아먹고 그러면 당연히 힘들어요. 그치만 그래 내 일이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감내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오래오래 가는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귀동냥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남의 말을 조언을 듣기는 해요. 저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생각은 좀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건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건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 그 일을 하면 이렇대, 뭐 그거 하면 저렇대, 그러니까 이거 해봐 이렇게 자꾸 그냥 조언들 막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생각해서 하건 어쨌건 참고는 하되 거기에 쓸려다니진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특히 너 그거 하면 되게 안 좋대 라는 말보다 너 그거 해봐 되게 좋대 해서 쓸려다니는 건 정말 평생 쓸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심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뚝심 있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융통성이죠. 결론은 또 이렇게 돌아와 버렸네. 융통성. 지혜롭게. 지혜. 그렇죠. 참 어렵네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저보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냐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를 사봤어요. 제가 산 색깔은 실브라운이라 그랬거든요. 실브라운 메이드 인 재팬 써있진 않네요.
아무튼 이 색깔이 가장 무난한 색깔이래요. 한번 사봤는데 이게 그 청담동 화장해주는 메이크업 숍에 하나씩은 꼭 있다는 그 유명한 펜슬. 아, 발음 왜 이래? 우와, 이거 되게 쉽다. 이 색깔이 모발 색깔에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이래요. 회색같이 생겨갖고 갈색으로 나와요. 완전 신기하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1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약간 타입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선생님이 뭐 말하면 막 이러고 듣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아빠가 엄했기 때문에 어른들 말씀 막 이런 거 잘 듣고 막 그런 게 좀 민감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약간 예뻐해 주시는 편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뭐 딱히 말썽 안 피우면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예뻐해 주잖아요. 그랬는데 중학교를 갔어요. 중간고사라는 걸 처음 봤는데 전 제가 당연히 90점을 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넘는 거예요.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때 처음 받은 게 평균 84점이었나? 그때는 평균이 좀 되게 중요했거든요. 지금이랑 좀 다르게. 근데 그러고 쇼크를 받고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를 막 공부 잘하는 애들 거 막 어깨너머로 보고 했어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뭘 되게 잘하려고 하는. 제 원래 그래서 열정이 있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몸이 좀 축나는 단점? 아무튼 여기는 조금 산을 살리고 싶은데 중학교 때는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외워가지고 제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암기해가지고 암기 과목은 막 15분 만에 풀어도 다 맞고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게 잘난 척이 아닌 게 암기 잘하는 건 잘난 척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만 하면 다 돼요. 그걸 안 해봐서 그래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맨날 외워도 까먹는데 공부 잘하는 제 친구가 지금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그 친구가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속으로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말을 안 했어요. 지금 독일에서 의대 다니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좋긴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친구이긴 한데 뭐 딱히 대화는 안 해본 그런. 걔가 그런 거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외운 내용을 다 쓸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외운 거라고. 그래서 저는 맨날 백지장에 교과서 내용을 다 썼거든요. 영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본문이 막 거의 3단원 정도가 본문이 그 범위잖아요. 2단원 내지 3단원. 그럼 전 그 본문을 토시 하나 안 빼고 백지장에 다 쓸 수 있도록 외웠어요. 응용 문제가 나오면 막 틀렸죠. 수학 같은 거. 수학도 암기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는 100% 맞춰요. 근데 수능 형식처럼 외우는 거 나오면 맨날 틀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봤죠. 결과는 대참패. 너무 창피하게 대참패. 그래서 거기서 제 스스로를 거기서부터 포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난 안 되나 봐. 그리고 뭘 외우는데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데 중학교 때 너무 해서 그런지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성적이 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래도 막 아예 바닥까지는 치지 않았어요. 너무 바닥을 치는 거는 제 스스로가 좀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작곡이라는 길을 선택을 하게 돼서 그때는 다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음악에 완전히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재수를 하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있었죠. 내추럴 브라운으로 이게 약간 회색빛이 도는 거를 죽여줄게요. 뭔가 색깔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거 진짜 묘하다. 왜 하드 포뮬러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완벽히 와 대박. 왜 브러쉬 같은 거는 묻히면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삐져나간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네. 이거 연예인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백화점 언니가 막 그러던데. 남자 연예인들도 와서 막 사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압구정 막 이런데 갤러리아 백화점 소곤소곤. 한번 나중엔 평일에 구경 한번 가보려고요. 연예인을 만나려나. 만나도 뭐 가서 인사 하나 못하고 쭈뼛거리다 오겠지만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마지막 글까지 남겨주시면서 메일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보내주셔서 메일을. 이거는 이 색깔 실브라운을 꼭 사시겠다 하시면 실브라운을 사시고 브로우 마스카라 색깔을 좀 저렴이로 다양하게 갖고 계시면 여러 그런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사용이라 눈썹이 지금 여기 약간 뭉쳤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16살 어떤 분이 성함 공개해도 되면 공개해도 된다고 메일을 좀 주시겠어요? 혹시 익명을 원하실까봐 제가 이분은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이분은 이제 16살인데 가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노래나 춤을 잘하는 게 아닌데 가수가 되고 싶대요.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좀 코랄 색깔 크림 섀도우를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백화점에 간 김에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맥에 페인팟이라는 게 이렇게 유명하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 페인팟 색깔 퍼키, P-E-R-K-Y, 퍼키? 얘인데 너무 예쁜 코랄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메이크업 할 때 너무 편하게 좋을 것 같아서 얘를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니까 잘하진 않는데 가수가 되고 싶다.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니고 싶은데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다면 가수가 왜 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앞에 나가서 말하고 노래하고 이런 게 너무 좋다. 혹은 나는 춤추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난 솔직히 약간 잘하기도 한다. 이런다면 가수를 꿈꿔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요새 국민학생이래. 나 왜 이래. 저 초등학교 세대인데. 초등학생들 꿈의 뭐 몇 % 이상이 연예인이래요. 왜 그 애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과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연예인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전에 조심스럽게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연예인이 가수가 되고 싶은 이유가 돈과 명예,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이라면 다른 일로도 그걸 얻을 수가 있고요. 혹시 그냥 가수가 되고 싶은 이유가 예뻐 보여서 나를 누군가가 꾸며줘서 그게 되고 싶다 하는 거면 그거는 메이크업을 하거나 옷을 예쁘게 입거나 그런 것들로 충분히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가수가 되고 싶은지를 더 적어주셨으면 제 생각을 나누기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 자식이 이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또 이 언니가 겸손해서 저 노래도 못하고 춤도 막 잘 못 춰요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당장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학원을 다녀보는 걸 권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그 세계에 뛰어들어야 후회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진짜 내가 실력이 없다면 정신이 들거든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까불었구나. 근데 또 혹시 몰라요. 나는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학원에 갔더니 나를 유망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너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을 디뎌라.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나 가수가 하고 싶다고 왜 보내주라고 왜 엄마랑 아빠는 내가 하고 싶다는 걸 안 시켜주냐고 라고 말하면 엄마랑 아빠가 괘씸해서 안 보내주겠죠. 그거를 얘기를 정말 정중하게 엄마 아빠 제가 진짜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가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는 사이에 저는 코랄을 다 발랐어요. 괜찮지 않아요? 모르겠지만 한번 그쪽에 학원이라도 가봐서 제가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한번 다녀보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그래도 절대 안 돼 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 샀어요. 이거 나오면 산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6가지 컬러가 있는 건데 제가 산 거는 오렌지. 핑크보단 오렌지가 더 쓸 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 코랄 색깔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케이스가 완전 예뻐요.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브레이브 뷰티 오렌지 팔레트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예쁘죠? 제가 산 거예요. 얘를 코랄 컬러를 여기 이 코랄을 조금 색깔이 덜 나는 부분에 여기 눈두덩이에만 이렇게 두들겨 줄게요. 색깔이 되게 비슷하네요. 이 퍼키 색깔하고 허니러스트하고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완전 코랄 메이크업. 뒤쪽에만 살짝 하고 앞쪽에 가운데 색깔 없는 부분만 좀 부드럽게 아쿠아 브로우로 그려줄게요, 라인을. 또 어떤 분이 뭐 B형이신데 내용이 되게 길어서 저는 꼼꼼히 읽었는데 말씀을 다 드리긴 좀 길 것 같고 원래는 성격이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많이 달라지셨대요. 그래서 막 자신감도 잃고 그래서 정신과 병원도 가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게 막 느낌이 뭔가 좀 꺼려지셨나 봐요. 그래서 안 가고 혼자 다 삭히고 그러시는데 정신과 병원 괜찮은데 거기 뭐 별거 없어요. 오히려 약이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라이너가 안 그려지고 안 나가지? 미술이 하고 싶으시대요. 주변 사람들이 넌 대학도 졸업도 안 하고 뭐하냐 뭐 이런다는데
외국은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달리 한국은 안정적으로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해라라는 요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너무 공부를 못했어서 억울 아닌 억울함을 당했던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저 나름대로는 조금 들거든요. 또 어른들은 공부를 잘해서 잘된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외국에 살고 계신 언니들이 문화를 좀 얘기를 해줘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도 일단 미술은 접게 되었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하신대요.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하늘이 감동해서 그게 길이 풀릴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얻기도 한다는데 그건 정말 저 감사하죠. 저도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언니들의 글에 힘입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언니들하고. 여러분? 언니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신 거죠. 부드럽다. 이게 좀 끝에가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너무 분위기가 무겁게 글을 써서 죄송하다 그러는데 뭘 죄송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이게 얘기를 할 곳이 있으면 되게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오늘 좀 이렇게 편안한 펜슬로 그리니까 아이라인 그리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다 어렵고. 저도 하면서 무언가 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면서 풀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풀 때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내 얘기만 하나 싶어서 저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밥을 사요. 내가 살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전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물론 괴로울 수는 있겠죠. 제 얘기가 또 시작됐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냥 야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어디 얘기해봐. 내가 밥 살 테니까 들어봐. 이러면은 웃을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전 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막 좀 짜증나면 부르기도 하고 내가 밥 살게. 나 좀 만나줘.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들은 아직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저는 지금 어릴 때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잖아요. 사람이 제일 소중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러주는 거에 되게 고마워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부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한테 미안해지네. 제가 사실 주일에 저기 갔었어요. 처음으로 IFC몰 여의도에. 갔다가 오랜만에 우리 학교 언니를 만난 거예요. 동기 언니를. 너무 반가우면서도 만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아 이게 되게 뭉툭하게 한 상태로 펜슬을 그리니까 분위기가 되게 묘한데요. 그리고 이 와인 색깔을 한번 덮어줄게요. 라이너 위에. 데일리로 되게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묘하다 묘하다 묘하다. 우와 대박. 확대가 필요해요. 뒤에 라인을 신기하죠? 우와 저는 신기해요. 와 좀 그라데이션을 약간 시켜서 뭔가 화장을 특별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스스로를 만족을 시키면서도 너무 진하다고 엄마한테 욕먹지 않을 그런 메이크업? 이 팔레트를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네요. 또 있어요. 그런데요. 23살 직장인 여성이신데 여자 언니인데 23살 직장인. 회사를 조금 빨리 가셨나?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쭉 내용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대인관계를 맺을 때 별로 기대를 안 한대요. 금방 떠나갈 사람이다. 그래서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만나는 것도 핑계를 대고 안 만나게 되고 그렇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들은 거예요.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기대를 안 하는 거하고 내가 사람을 피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려면 내키지 않아도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적 많지 않아요? 나가기 귀찮아. 싫어. 뭔가 걔네 만나면 이게 피곤하고 저게 피곤하고 막 이런데 막상 만나면 되게 좋은 날.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치 회사 나가듯이 그런 기분으로 어떨 때는 억지로 나갈 필요도 있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기쁨이 오는 날이 있다? 저도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서 이 유튜브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이 언니가 그러셨어요. 많죠. 저희 교회 사람들도 좋은 사람도 많고 많은데 솔직히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어떻게 사람이 좋은 사람들만 있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인간관계 어려움을 좀 겪고 나서 느낀 건데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거리를 두는 게 조금 물러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좋게 풀어보려고도 해보고 막 일부러 막 싸워도 보고 막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 상처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그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래도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는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일이 어려운 건 맞는데 감정이 너무 그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다 잊어버리려고 때로는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걸 잊어버리려고 유튜브를 하거든요. 엑스트라바간트? 마스카라 해야지. 오늘은 데일리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 메이크업 할 때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내 상황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연습하기? 저도 계속 그런 걸 연습하면서 살거든요. 유튜브 하면 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를 찍는 동안은. 이거 찍는데 길게 걸리면 1시간 반? 뭐 짧으면 30분만 해도 끝나기도 하고 평균 1시간인데 적어도 1시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언니들도 좋고. 그리고 저는 정말 유튜브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잇는 공간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물론 광고도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너무 제 방식이 사라지는 건 정말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거. 제품을 받더라도 제가 바이오더마 제품 받았을 때처럼 아직 그것도 잘 쓰고 있거든요. 감사하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일감? 관심을 준다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댓글도 참 기쁘고 기쁩니다. 오늘 완전 고백하네. 이메일도 사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어요. 꼼꼼히. 그런 언니도 있었어요. 유학 생활을 9년째 하고 계신데요. 너무 오랫동안.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유학을 하는 바람에 남들은 좋겠네 하지만 나름대로의 고충이 많대요. 저 그만 알아요. 일단 유학한다고 하면은 돈 많나 봐?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유학하는 사람들은 유학하는 대로의 고충이 있고 유학한다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진짜 외롭대요. 엄마 아빠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있게 왔는데 대학을 한국에서 가려니까 또 두려움이 있죠. 내가 한국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나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저 유튜브 하면서도 두려움 많고 지금도 두려움 많고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무서워요. 저도 걱정도 많이 되고 고백하고 있어. 화장하다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저는 겁이 나죠. 뭐 새로운 게 올 때마다 어머나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더 새로운 데 가면 배 아프고 막 설사하고 막 이럴 정도로 좀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자꾸 저는 저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요. 괜찮아? 해보지 뭐. 해보고 아닌 말지 뭐. 약간 이런. 뭐 어때? 뭐 이런. 뭐 실패하면 조금 쪽팔리면 되고 만약에 돈 잃어버리면은 뭐 경험했다 치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스카라 진짜 빡세게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이거 봐요. 지금 점막이 좀 비어있는데 그냥 냅둘래요. 잡지에 보니까 일부러 점막을 안 채우기도 하더라고요. 바비 브라운 스틱을 여기 눈 앞머리로 포인트를 주겠어요. 이 티셔츠 우리 엄마가 입지 말라 그러던데 너무 후지다고. 뭐 어때? 좋다. 아 맞다. 그리고 이 유학한 언니가 아이비리그도 슉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완전 좀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막 엄청 자기 잘난 척 하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보내주셨는데 자기 PR이죠 뭐. 내가 뭐 아이비리그에 갈 수도 있다는데 너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멋있어요. 짱이에요. 진짜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행복한 고민도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힘들거든요. 또 외국에 있으려니까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얼마나 또 학비가 비싸요. 그래서 부모님께 부담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시는데 아오유 블러셔를 쓸게요. 한국에 있자니 후회할 것 같다. 전 이 멘트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사람이 후회하면 안 돼요. 에이 답 나왔네. 이거 이렇게 남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결정지으면 안 되긴 하지만 후회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언니 마음속에 이미 왠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할 것 같고요. 이 언니도 무거운 내용이다라고 저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얘기하라 하시네요. 저까지 걱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느새 입술. 제가 좋아하는 거 바를 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N51번 전체 채워서. 다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일단 머리 아프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지금은 제가 뭘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일단 유튜브를 빨리 지금 찍는 걸 마무리를 하고 빨리 엄마가 먹으라고 하는 연어 샐러드를 열심히 먹고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를 빨리 늦지 않게 가서 돌아와서 편집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지금 오늘 제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급하니까 끝을 낼게요. 오늘 뭔가 수다를 떨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묘하게 뭐가 됐는데 재밌었어요. 그럼 저는 급하니까 좀 갈게요. 머리 묶을 때 이렇게 좀 따가지고 요새 계속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